지난 시간 소득처분 유형 첫 번째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소득처분을 배워보았고요. 오늘은 소득처분 유형 두 번째 사회유출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와 세법 간 자산부채 차이가 없는 경우는 총 4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일단 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요 경우가 기타로 소득 처분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소득 처분 유형 세 번째인 기타로 소득 처분하고요. 요 동그라미 4번 요런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사비 유출 소득 처분을 한다. 요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외우란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 확실하게 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배울 주제인 사회유출소득 처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거지. 일단 회사가 어떤 거래를 어떻게 회계 처리할 때 세법이 그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해. 그게 뭐라고요? 4번 케이스라고요. 4번. 그러면 자, 4번 케이스가 뭐냐면요. 이런 거죠. 회사는 돈을 썼어요. 현금 썼죠. 현금의 감소. 근데 그걸 회사는 뭘로? 비용으로 계산한 거야. 장부에. 근데 이 돈 쓴 거에 대해서 세법은 그걸 뭘로 본다? 아니야. 그거 송금이 아니고 그냥 자본의 감소야. 요런 경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 회사는 비용 계산했는데 세법이 그걸 비용으로 안 본다. 그럼 뭡니까? 그렇지. 송금분리산입 소무조정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득처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동그라미 4번 케이스니까 사회유출소득 처분한다 이거지. 소득처분 전에 회사가 비용으로 계산했는데 세법이 그걸 비용으로 보지 않고 송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자본의 감소로 본다. 그럼 뭡니까 일단? 손금불산입 가산조정이 일단 들어갑니다. 자, 손금불산입 가산조정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렇지. 당기순이익보다 그 가산조정 금액이 더 큰, 즉 당기순이익에 가산조정이 더해져서 각사변동소득 금액이 정해지니까 각사변동소득 금액이 당기순이익보다 더 크다는 얘기지. 당기순이익만큼 회계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죠. 각사변동소득 금액만큼 세법 이익잉여금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가산조정 금액만큼 각사변동소득 금액이 당기순이익보다 크니까 그 가산조정 금액만큼 세법 이익잉여금이 회사 장부상 이익잉여금보다 더 클 거예요. 일단 그러면 세법 자본이 회계장부상 자본보다 크면 유보소득 처분 아닌가요? 여기까지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법인세법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송금불산입 가산조정으로 인해 각사변동소득 금액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금액이 사회 유출된 거야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과세당국이 회사에게 요구하는 거야. 이 4번 케이스에 해당될 경우 사회 유출 소득 처분을 해 라고 과세당국이 회사에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왜? 왜냐면요. 돈을 일단 썼잖아. 그 사회 유출된 수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자에게 즉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근데 과세당국이 즉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무슨 신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그 사유 유출된 게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신고해줘야 그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소득 처분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돈을 쓰고 비용 계상했지만 세법은 그걸 송금으로 보지 않아 자본의 감소로 보죠. 그럼 송금 물산이 가산조정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가산조정 금액만큼 각사분수 금액이 당시세보다 크겠죠? 그러면 세법 이익잉여금이 회계 이익잉여금보다 더 크겠죠? 그럼 유보소득 처분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그만큼 사유출되었다고 세법이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신고하라는 거야. 사유출 소득 처분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위유출 귀속자, 즉 수혜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 회사에게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걸 그래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돈을 쓰고 회사는 비용을 계상합니다. 근데 세법이 회사가 이 비용 계상한 걸 뭘로 본다는 거야? 그렇지. 손금이 아니라 그냥 자본의 감소야. 얘는 돈 쓴 거는.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이 회사가 비용 계상한 거 회사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을 잡혀 있겠죠. 근데 세법 손익계산서에는 그 비용만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는 거지. 따라서 그 비용 계상한 것만큼 각사분의 소득 금액이 어떻게 돼요? 회사는 비용 만원 잡았는데 세법은 그걸 비용을 안 보잖아.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보다 각사분의 소득 금액이 그 비용 금액만큼 크잖아. 만원만큼 더 큰 거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이 회사 장부상 이익여금 아니야. 그만큼 증가될 거 아니야. 세법상 각사분의 소득 금액의 증가만큼 세법상 재무상태표의 이익여금 증가하겠죠. 그러면 세법 이익여금이 장부 이익여금보다 딱 그 비용 금액만큼 크겠지. 그러면 이거 유보소득 처분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뭐라고? 사회 유출 그만큼 사회 유출된 걸로 보고. 그럼 뭡니까 다시? 그렇지. 사회 유출된 만큼 세법 이익여금이 쪼그라들어. 결국 세법 순자산, 즉 세법 이익여금이 회계 이익여금, 회계 순자산보다 더 크지 않고 둘이 어떻게 일치되는 거지. 그 세법 책에 이런 내용이 막 진짜 어렵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걸 제가 그래픽을 좀 딱 보여준 건데 그 세법이 왜 이런 블라블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유가 뭐라고? 그래. 이 사회 유출된 귀속자가 있을 거 아니니 회사 너는 그 귀속자를 나한테 신고해. 그러면 내가 걔네들한테 소득세를 과세할 거야. 이게 조세형평의 정의를 위해. 아니 먹은 놈에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는 게 세법의 대원칙인데 분명히 사비 유출 그 먹은 놈이 있는데 그놈들한테 과세를 안 하면 조세 평등지위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지. 세법의 논리는 그거예요. 사비 유출을 추적해가지고 그 귀속자에게 그러면 항상 소득세를 과세하는 거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그 귀속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요. 먹은 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아니 조세평등적인 관점에서 그 수혜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비효율적이잖아. 어차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징수하는 주체인데 지가 지한테 세금을 징수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요. 사회유출의 귀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먹은 놈이 즉 사회유출의 귀속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타 사회유출이라는 소득 처분을 해서 그 귀속자에게는 비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예요. 세법이 회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동그라미 4번 케이스라 사회유출 소득 처분하는데 만약에 그 먹은 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소득 처분을 기타 사회유출로 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확인하실 건 뭐냐면 사회유출소득처분이라고 해서 항상 그 소득 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하는 건 아니란 얘기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소득 귀속자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소득을 너 먹었지 하면서 세금을 또 물리면 지가 지한테 세금 물리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건 불합리한 거지. 그럴 경우에 뭡니까? 기타 사유출란 소득처분을 한다 이거지.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사회유출의 경우 그 귀속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사회유출의 귀속 주체가 회사의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소득 처분합니다. 만약에 사회유출의 귀속자가 임직원이면 그 회사에 상여, 보너스로 소득 처분합니다. 만약에 그 귀속 주체가 기타의 경우에 이건 열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처분합니다. 그래서 이 귀속 주체인 주주에게는요. 그러니까 이 얘기지. 회사는 제가 우리 주주님에게 지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유출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회사는요. 법인세 신고할 때 제가 돈을 썼는데 사유출에 해당이 되어 그 귀속 주체가 우리 회사의 주주라 배당으로 소득 처분합니다라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과세당국이 그걸 딱 캐치해서 그자에게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당을 일반적인 그런 배당과는 구분하기 위해서 인정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회사가 임직원에 대해 돈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유출에 해당이 되네. 그러면 회사는요. 상여라는 소득처분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법인세법은 이 임직원에게 너 회사에게 그 사회유출에 해당되는 어떤 그 수혜를 받았네. 그거 근로소득으로 볼 거야 나는. 그래서 뭡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합니다. 즉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거고. 일반적인 상여와 요 사회유출에 해당되는 요 상여를 구분하기 위해 이런 상여를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그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법인세 비용을 계상했어요. 근데 세법은요. 그 법인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법인세가 왜 이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를 손금으로 안 보고 그냥 자본의 감소로 보냐면요. 이 회사가 법인세 비용 계상한 걸 세법이 손금으로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법인세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한히 반복해서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법인세는 그렇지. 회사가 법인세 비용으로 계산한 걸 그걸 송구분산입하고 그냥 자본의 감소로 본다. 그럼 이거 뭡니까? 딱 4번 케이스잖아. 그럼 이거 사유출이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지금? 순환 오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순환 오류 방지를 위해서 당연히 손금 인정해줘야 되는 걸 손금을 인정 안 하는 것뿐이잖아요. 즉 정당한 사유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소득의 귀속자를 밝혀 소득세를 추적해서 과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또 이런 관점을 살펴볼 수 있어요. 순환 오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요 법인세 비용 계상한 거를 자본의 감소로 본다. 순환으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법인세의 귀속자가 누구입니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귀속자가 국가라고요. 그렇죠? 네. 뭡니까? 아까 살펴봤던. 그렇지. 이거 국가에게 세금 내 이럴 수 없어요. 너 수혜자잖아. 왜? 실익이 없으니까. 국가가 세금 징수 주체인데. 그치? 지가 지한테 세금 내 이러면 그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정당한 사유로서 기타 사유 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법인세 10,000원을 비용 계상했다면 세법은 그걸 뭘로 본다? 자본의 감소로 본다. 일단 손금으로 보지 않으니 손금불산이 10,000원 들어가고요. 가산조정이죠. 소득 처분 자리에 뭐가 온다고요? 기타 사비 유출이 온다는 거죠.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사비 유출이 해당이 되고 그 소득의 기속자가 주주, 임직원, 기타의 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 어떻게 소득 처분하는지를 살펴보죠. 부당한 사비 유출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그 지출이 업무와 무관한 비용일 경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가 회사를 방문한 거죠. 대주주는 오너죠. 그 회사의 직원 입장에서는 뭐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돈을 쓰고 그걸 비용 계산한 거예요. 세법은 업무와 무관하게 대주주가 회사에 방문한 거에 대해서 회사가 돈을 썼어? 업무 원미용으로 보고 그걸 손금이 아닌 즉 손금불산임 즉 자본의 감소로 보는 거죠. 이 돈 쓴 거에 대해서. 그러면 딱 뭡니까 이거? 4번 케이스 사유유출입니다. 그러면 소득의 기속자를 밝혀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으니까 그 먹은 놈에게 세금을 물리는 거죠. 지금 방금 예를 들린 경우 제가 뒤주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소득 처분은 바로 주주가 먹은 거니까 회사로부터 뭔가를 받은 거니까. 보통 여러분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을 뭐라고 합니까? 배당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주에 대한 소득의 기속자가 주주인 경우 그리고 그게 사회유출의 경우 소득 처분은 배당으로 합니다. 주주의 경우 배당으로. 만약에 소득 기속자가 임직원이면 보너스 받은 걸로 봐서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요. 기타의 자의 경우 해당되면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업무 무관 비용을 회사가 비용 계상했으니까 송금물산입 재무조정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부당한 사비 유출을 해당이 되는데 소득의 기속자를 밝혀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 기타 사비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데 부당한 사비 유출인데 소득의 기속자를 밝혀서 세금을 물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혹시 뭐 그 기속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여서 굳이 세금을 물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이 소득기속자가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요. 부당한 사유유출임에도 불구하고 그 먹은 놈, 즉 귀속자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요. 기타 사유유출로 소득 처분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소득의 그 수혜자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요. 먹은 거에 대해서 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세,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세를 물어요. 부담해요. 그러면 이 사회유출 귀속자를 밝혀서 추가로 또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먹은 놈이 누구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하기 위해 그냥 기타 사비 유출로 해서 세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죠. 왜? 법인, 개인사업자 차원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먹은 거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타 사비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있겠죠. 귀속자가 주주이면서 임직원이면 어떻게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이면서 임직원의 경우는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이유는요. 배당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상여는 보너스거든요. 근로소득세가 부담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세 세부담이 배당 소득세 세부담보다 일반적으로 커요. 그래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거고요. 그럼 귀속자가 주주이면서 법인이면요? 법인이면 기타 사비 유출 아닙니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주주는 배당인데 둘이 충돌하네? 여러분, 주주이지만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얘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뭡니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기타 사비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거거든요. 그걸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뭐 귀속자가 출자 임원이나 출자 직원의 경우 뭡니까? 출자 임원이 뭐예요? 주주이면서 임원인 거죠. 출자 직원은요? 주주이면서 직원인 거죠. 그럴 땐 뭡니까?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법인 주주의 경우는 기타 사비 유출이죠. 이중과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위외의 주주 그럴 땐 배당으로 소득 처분한다는 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소득 처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사회 유출된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일단 해당 법인의 대표자, 사장님이죠? 사장님 네가 먹은 걸로 봐. 너에게 귀속된 걸로 봐. 사장님 네가 사장님에 대해 상해로 소송하는 거지. 결국 세부담 누가 지는 거예요? 사장이 지는 거예요. 대표가. 왜 이런 기준을 둘까요? 대표적인 이유가 여기 해당되는 이유가 증빙불비경비예요. 증빙불비경비라는 게 뭐냐면 증빙. 자, 이 과세당국은요. 지출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지출력을 파악할 수 있는 증명서류, 증빙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근데 회사가 어떤 지출을 하고 법인세법이 요구하는 그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갖추지 못하는 걸 불비한다고 그러죠. 그럼 결국 이 증빙불비 경비에 대해서 결국 법인세법은 뭘로? 손금 인정도 안 해줘요. 업무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이 요구하는 증빙을 갖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손금 불산입해버려요. 업무 유관 비용이라도. 그럼 뭡니까? 4번 케이스로 가는 거죠. 회사는 비용 예상했겠죠. 돈을 쓰고. 근데 법인세법이 이거 증빙 불비네. 이거 손금 불산입. 그냥 자본의 감사. 4번 케이스로 가는 거죠. 그럼 손금 불산입, 가산조정, 그리고 소득 처분은요. 증빙을 못 갖췄으니까 사장 네가 부담해. 귀속자가 누군지 네가 밝혔으면은 쫓아가서 그자에게 소득세를 물렸을 텐데 그걸 네가 증빙을 못 갖추는 바람에 파악을 못해서 내가 세금을 못 물렸잖아. 과세당국인 내가. 그냥 앉아서 내가 손을 볼 수는 없는 거지. 네가 부담해라는 거지. 회사가 돈을 쓰고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요. 어마어마한 페널티가 있는 거죠. 이런. 선고 불산입되고 대표자 사장님이 뭡니까? 세금을 부담하기까지 하는 거죠. 만약 직원 실수로 증빙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갖춰서 이런 증빙불비 경비 선고 불산입되면서 대표자 세부담까지 들어가면 그 직원은 잘리겠죠. 자, 이외에도 현금 매출, 즉 상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은 거야. 그걸 누락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이 신용카드를 읽었으면요. 그 신용카드 회사가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빼박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상품을 판매했더니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을 주는 거야. 그러면 유혹이 생기죠. 이거 신고 누락하면은, 즉 장부에 미기록하면 결국 법인세 부담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과세당국이 알겠어? 내가 돈 받은 걸?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안 걸리면 괜찮은데 걸리잖아요. 걸리면 뭡니까? 예, 입금 산입과 동시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상품 판매하고 현금 받았으면 당연히 매출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입금 산입해서 과세되는 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예, 그랬어야 하는 거죠. 근데 페널티는 뭡니까? 페널티는. 그렇지. 이 현금 매출 누락의 경우 네가 대표자에게 뭡니까? 그 현금 매출 누락에 대한, 그렇죠? 예. 아, 현금이 사라졌을 거 아니야. 상품 판매하고 돈 받은 거. 그걸 대표자가 먹은 걸로 보고 대표자 네가 토해내. 그래서 대표자에게 소득세 과세하는 어마어마한 페널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무조건 기타 사비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 그냥 묻지마 기타 사비 유출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 네 가지죠. 채권자 불명사채이자 접대비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와 간주임대료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접대비 편 그리고 기부금 각 강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